제가 약간 정해진 규칙적인 그거를 강요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일기는 대부분 마지막에 쓰죠. 숙제 다 하고 이제 내일 책가방 정리하기 전에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러니까 아이들이 일기를 써라 그러는 거를 막 뭐랄까 뭐하고 뭐 했다 참 좋은 하루였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일기가 꼭 그 지금부터 이제 자기 전까지 하는 일은 거의 루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쓰지 말고 여기 지금 일찍 6시 반이나 7시 요때 제일 먼저 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일기에 대해서도 쓰면 항상 제가 코멘트를 달아주고, 그다음에 뭐랄까 일기의 제목을 하루에 무엇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걸로 하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톱이다 그러면 손톱이 우리 신체에서 내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다음에 걔가 한번 방에다 이 손을 꽉 쪄가지고서 손톱이 결국은 걔가 그걸 한번 뺀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손톱을 다치고 나니까 이 손톱이 자기는 맨날 길어가지고, 우리 때는 그 손톱 검사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깎아야 되는 그 불편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빠지고 났더니 이 가운데 손가락이었어요. 얘가 이게 조금 욕처럼 얘가 이제 어디가 닿을까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무슨 뜻이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 손톱이 없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이런 거를 주제로 잡아서 쓰게 하고, 그러니까 일기 쓰는 데에 얘가 들이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것이 굉장히 좀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도 이제 뭐를 중심적으로 하고 싶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가 있는데, 내가 이제 요거는 꼭 해야 되고 독서는 이만큼 해야 되고 요거 언제까지 네가 읽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맞춰야 되고 이런 요구들이 걔가 계모 아닌가 라고 하는 얘기. 그런데 엄마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필요한, 또는 이렇게 자기를 잘되게 하려고 해주신 거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얘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거의 엄마 아빠를 제외한 말 중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뭐냐면 뭐야, 이게 뭐야, 뭐예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내가 너무 많이 질문을 해서 입을 이렇게 막은 적도 있을 정도로 하루 종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날은 제가 얘기해 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줄줄줄줄 꿰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빠가 그 책 중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얘가 해부학 책을 꺼내가지고서 이렇게 보는데, 해부학 책 보면 알겠지만 신경이 이렇게 들어가고 막 근육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근육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보면 얼마나 좀 흉측한 그런 모습인데, 그걸 보더니 얘가 귀신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게 뭐냐, 이것이 이름이 뭐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리 사람의 심장이라든가 이런 그림들도 놓고 이게 뭐하냐. 그러면 저는 단지 단어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고 우리 몸에 어디에 있고 이것이 하는 역할이 뭐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는 죽게 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아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것은 최대한,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아이한테 답변도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그거에 대한 자료들을 아이한테 주면서 제가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고 하려면 또 그 예를 들면 저희 때는 그때 뭐 컴퓨터에 있어가지고서 뭐 불국사를 간다 그러면 그 자료들이 뭐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데서 이 자료들을 찾아가지고서 여행을 간다 그러면 저희 남편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안내판 있잖아요. 그거를 둘이 서서 우리 아이들 둘이 서서 그냥 싹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읽어야 들어가요. 거기에 사실은 다 있잖아요. 뭐 위치, 뭐 보물 몇 호부터 해서 필요한 정보는 거기 다 있으니까 그걸 소리내서 읽으라 그래요. 그거를 하고 그리고 오고 가면서 불국사를 갔다 그러면 경주에 뭐 어디 다보탑 뭐 있는 그거에 대한 것을 찾아서 이렇게 뭐 프린트도 하고 뭐 해가지고서 아이들이 가면서 이제 서로 읽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기억에 남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거는 잘 열심히 했죠. 그때 저희 때 진짜 그 조기 유학들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원희가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니까 주변에서 특히 이제 부모가 왜 유학을 경험한, 그러니까 뭐 석박사를 외국에서 했다든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기간에 영어권에서 이렇게 있던 애들, 이런 애들은 한국보다는 아이들 공부를 뭐 외국에서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부모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가는데 저희는 과고를 보낼까 외고를 보낼까 그 생각을 하다가 민사고에 그때 무슨 책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 민사고를 소개하는 그 책을 보고서 제가 네가 한번 이 학교도 어떤지 지나게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먼저 가봤죠. 먼저 엄마 아빠가 그 강원도 횡성이라는 곳을 가서 그 학교를 쭉 돌아보고 이렇게 했더니 한복 입고 애들이 거기서 막 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천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과연 될까 했더니 주 과목이 영어를 수업을 하니까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영어 공부를 그동안 좀 비중 있게 했기 때문에 잘 통과가 돼서 민사고로 가게 됐죠.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국내반이 있고 국제반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는 이제 국제반을 택한 거고, 그래서 SAT 공부, 그 다음에 뭐 공부를 영어로 하는 것들, 뭐 AP, 미국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한 거죠. 걔가 2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갔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건 좀 슬픈 얘기인데 그때 뭐랄까 학교가 재정이 막 안 좋다, 뭐 좀 여러 가지 그 루머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업료를 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사립 고등학교이다 보니 이제 나중에 자립형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그렇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가 참 그런 면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3년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을 2년에 이제 욕심내서 미리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 1학년 졸업하고 나서 2학년 때 3학년까지 공부해야 되는 그 모든 그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얘의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간 거죠. 조기 졸업을 하고.